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2심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형량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되거나 아니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한 형량을 받을 수 없도록 해버린 것이죠. 자, 그 배경이 뭔지, 어떤 윗선의 압박이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월요일에 시작되면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지시한 윗선 라인은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당연히 꼭대기에는 이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움직이지 않았는가. 바로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태영입니다. 그리고 그 이태영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성호를 통해서 정성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를 하려는 걸 틀어막았다. 자, 이것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자,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멘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은 어제 제가 정가지담에서 설명드린 이재명은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핵심 접근 정진상은 다른 재판부에서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김만배, 그리고 정영학, 대장동 일당에게 남욱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돈을 다시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재명 정권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본인들에게 혜택도 받죠. 이재명이 이 배임죄를 없애버려서 면소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놨다. 또 핵심 측근 정진상에게 무죄를 주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텐데, 그런데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 뻔하죠. 뻔한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뭐냐? 바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 무슨 협박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실상 꼭두각시 역할밖에 할 수 없었죠.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 재결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참고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실토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기자들이 법무부 지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정성호의 지시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기자 생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것은 인정을 한 거죠. 압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말은 못한다. 이게 아마 법무부 쪽에서도 말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내가 그때 내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 이것은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이 오늘 정성호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성호도 10시 반에 이렇게 도어 스토핑, 그러니까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10시 반 좀 늦게 했죠. 다 준비를 하고 오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성호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댔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노만석이 사실상 폭로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더 이상 그런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파문이 막 확산되고 더 이상 본인이 발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제처럼 할 수가 없죠. 일단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가하다는 말을 합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대검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해왔는데 대검이, 그러니까는 노만석이 항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정진호가 정결권자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노만석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한다 해서 항소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성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고 내가 이야기했다. 이거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겠다는 걸 신중히 판단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그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사람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하고 정민용입니다. 나머지 이 대장동 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가 됐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자, 그러니까 이것은 둘러댄 거죠. 어쨌든 둘러댔지만은 본인이 이 지시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왜 도대체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무슨 이득을 보려고 했는가가 핵심이 되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하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1심보다 높여서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는 1심에서 추징금 달랑 428억 원 받았죠. 이 엄청난 돈을 제가 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쨌든 428억 원이 이제 최대치인데 2심에 3심을 가더라도 그 김만배에게 선고할 수 있는. 그런데 검찰은 추징금 구형을 6,111억 원을 했습니다. 6,111억 원. 그만큼 개발 이익을 몽땅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6,111억 원 중에서 1심이 428억 원만 인정을 하고 이 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부글부글 끓죠. 아니 이게 이 7천억이 넘는 그 배임 그 사건인데 어떻게 428억 원 이것은 천하동일 1호의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다른 자료를 준비를 해서 2심에서 다퉈서 추징금을 수천억대로 올려야 되는데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428억 원 밑으로 추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만배는 자그마치 얼마 이익을 지금 받느냐? 이게 8년 살고 나오면은 그 중에 또 아마 사면 복권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6천억짜리 정말 재벌이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 상황을 김만배에게 몰아준 거죠. 당장 김만배에 대해서 예금하고 부동산 800억 원을 동결을 해놨는데 다 확인된 거 800억 원 동결했는데 그 중에서 428억 원 추징금 내버려도 400억 원 그냥 남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다 합하면은 6천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김만배의 주머니로 다시 꽂아 넣어줬죠. 그리고 이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전에 비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유동규에게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이 처음에는 윗선, 정진상, 이재명 이쪽에 가는 걸 다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는 그 윗선으로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유동규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꼬리 잘라버리죠. 정진상하고 이재명에게 가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그 남욱도 엄청난 지금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1,000억 이상. 이게 남욱이 이번에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익 금액을 이렇게 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로였는데 여기도 검찰이 지금 자료를 새로 준비를 해서 2심에서 다퉈서 이 1,000억 처음에 그 검찰이 추징을 해달라고 했던 1,007억 원입니다. 1,007억 원을 새로운 자료를 제출을 해서 2심 판결에서 꺼내내야 되는데 이걸 검찰을 항소를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남욱의 추징금은 제로입니다. 제로. 남욱은 천하동인 4호 소유주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그대로 본인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돈벼락을 그냥 안겨줘 버렸습니다.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에 대해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 정진상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높인 것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이재명도 배임죄 폐지를 더 가속화해서 면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토대를 깔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 항소 포기를 시킨 것이 다 이제 언론에 들통이 나고 하면은 엄청난 역풍이 불 텐데 왜 그렇게 했는가? 협박 이야기로 협박. 김만배와 남욱 일당이 협박을 했다. 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그 형을 살게 되는데 왜 당신은 재판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만 지금 감옥에 살아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옥에 사는 대신 우리 돈 다시 되찾도록 해다오. 뭐 불법으로 했던 거지만은 어쨌든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해다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일단 그 남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0억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바꿨죠. 이제 이재명 정진상 쪽에 가는 그 뇌물이 가는 것을 중간에 유동교선에서 차단을 해버렸는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항소 취소를 항소 포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을 폭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진술했던 대로 다시 폭로를 하겠다. 이거 사실 유동규에게 준 것은 정진상 이재명 보고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김용도 있죠. 김용. 이재명의 또 하나의 측근 김용에게 그때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이낙연하고 그 붙었을 때 호남 지역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을 요구를 했었죠. 김용이 20억 요구를 했는데 한 8억까지 주다가 이제 사달이 나서 중단됐는데 그것도 사실상 대선 자금이었다. 경선 자금이었다. 이재명의 경선 자금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재판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폭로를 막아야 된다. 해서 이 남욱에게 엄청난 수익이 1,000억 그대로 가도록 했고 김만배는 더 폭발성이 있죠. 김만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고 본인이 이재명하고 그 전에 다 알아서 인터뷰도 하고 다 알아가지고 이재명이 자기를 사업자 선정을 해줬고 그리고 428억 원 저수지 이것은 사실상 이재명 돈이었다. 이런 폭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그 초과 이익 그 한수 개발, 한수 금지 이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조항의 삭제가 됐는지 이런 문제들까지 대장동 관련 폭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 권순일의 재판 거래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 날아갈 뻔했는데 권순일이 그 대법원에서 구해줬죠. 그때 김만배가 작업을 했다. 그런 것까지 김만배가 다 풀어버리면은 폭로를 하면은 이재명은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폭로가 있었을 거다는 것이 지금 파닥에 나옵니다. 심지어 이 폭로서를 조갑재 지금 뭐 보수 논객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재명 쪽에 지지를 선언했던 조갑재 씨도 이 폭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갑재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언론계 뭐 수십 년 있었으니까 상황 파악을 잘 한다고 봐야 되겠죠. 조갑재 씨도 이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재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스스로 최대 위기를 자초해버렸다. 에이펙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조갑재 씨 이야기입니다. 여세를 몰아서 사법 리스크 벗어나려는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갑재 씨가 뭐라고 하느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해서 직권 남용으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수습 안 된다. 자, 항소 포기 지시한 자. 조갑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노만석이나 아니면 그 위에 그 정승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야지 이재명이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꼬리 자르게 하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는 이재명이겠죠. 자, 그런데 그 정승호 정도까지 꼬리 자르지 않으면은 이재명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재명인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꼬리 자르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은근히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조갑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 항소 포기를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조갑재 씨가 또 이렇게 봅니다. 폭로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폭로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김만배와 이 남욱의 폭로 협박설 이것이 지금 증가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는 이재명을 최대 위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이 여론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검의 평검사 전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노만석에게 사퇴하라 이렇게 대검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급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아예
노만석에게 당신 사퇴하라고 문자까지 지금 보내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이 좌파 언론들도 쭉 보니까 좌파 언론들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일제히 이 배후를 파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진짜 한겨레신문 칼럼도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개혁의 미래인가, 이 법조팀장이 이런 칼럼을 썼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들이 좌파가 말하는 사법개혁의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서 무슨 개혁,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논조까지 지금 이 좌파 매체, 한겨레 같은 데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이재명의 최대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인식이 좌파에도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그렇다면 여기 누군가는 개입을 했을 텐데, 이재명하고 정성호가 직거래했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누군가 있었겠죠. 그게 지금 언론에서도 지목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제 서종욱의 법돌에서 서종욱 변호사도 이야기했죠. 사람을 딱 찍었습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실의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연락책을 맡아서 이재명과 정성호 사이에서 이것을 작업을 했을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태영은 바로 여러 가지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변호를 했는데, 이 바로 대장동 사건도 이태형이 변호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변호사니까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진짜 막기 위해서, 만약에 김만배가 폭로를 하면은, 남욱이 폭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김만배와 남욱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조원철 법제처장. 그 전에 이 대장동 사건하고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대장동 사건하고 이재명을 엮는 거는 황당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조원철도 대장동 변호사죠. 그래서 대장동의 변호사들을 이 각 요직에 꽂아 놔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도록 미리부터 애초부터 설계된 것 아니냐. 자, 이런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소 시간에 아마 더 진전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